안녕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척들을 하고 계세요? 그냥 냅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읽지 말고 어디다가 표시를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보시라고. 습관 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야, 1번 일단 어디다 표시해? 아니, 조건 나오면 정지인지 해제인지는 일단 무조건 표시를 해야 돼요. 정지. 정지 나오면 발생 이렇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성취됐대죠. 이제 확인할게. 조건이 성취된 사건이 나오면 정지인지 해제인지 일단 써놓고, 그러니까 발생 소멸 중에 하나를 써놓고, 성취됐단 말 나오면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 언제부터가 맞는지랑 효력이 생긴다가 맞는지를 두 개를 다 보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 소급해서 나왔잖아요. 왜 틀린 거예요? 효력이 생긴다는 맞는 거고, 정지니까.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계속 연습한 게 언제부터냐 들어있으면 거기가 맞는지 틀린지 꼭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그때부터 효력이 정해지기로 한 거라 소급표는 없는 게 원칙이라고. 소급하려면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의사가 있어야 돼. 소급 의사가. 소급해서 저희가 틀린 거예요. 저희가. 자, 2번은요. 첫 번째는 어디다 표시해야 돼? 이미 성취됐대잖아. 이미 성취. 그 다음은 해제지 해제. 그럼 해제에다 써야죠. 뭐라고? 소멸. 그럼 이제 붙여 읽으면 돼요. 뭐라고 읽어요? 이미 소멸했다고. 그럼 이미 소멸한 뭐예요? 무효지? 무효. 맞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맞는 점. 그러니까 1번에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쓰고 2번에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써놓고, 근데 1번에서 물어본 건 소급하냐고 물어본 거죠. 2번에서 물어본 건 무효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돼. 자, 3번은요. 물어본 게 뭐예요? 뭐라고요? 단어 하나예요. 하나. 물어본 게 뭐야? 처분 물었잖아요. 처분. 그럼 처분 나오면 그냥 있다요. 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처분할 수 있어? 시험 범위라 그렇다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처분할 수 있냐고 나오면 다 있다야. 그럼 이유가 뭔데요? 처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뭐요? 시험 범위라서 그렇다니까. 다른 이유가 뭐 있어?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중개 대상이고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범위라 시험에 나오면 다 처분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표정이 뚱한 거야. 그게 이유다니까. 이 세 가지 형태가 조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이에요. 왜 기억이 하얘요? 최소한 정지 발생, 해제 소멸이랑 처분할 수 있다. 소급 X 이 정도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니고 앞으로 1년간 공부하면 이건 외우겠어요? 아니,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처분 있다, 소급 X는 외우시겠냐고. 그러면 이거 나오면 시험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수석한다니까? 합격이 아니라 수석한다고. 수석해. 아니 이거 3개도 못 외우겠냐고. 1년간. 하루도 아니고 1년간. 남은 1년 동안. 그것도 못 외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대? 이 시험은 이미 붙은 상태야. 뭐 심장 오그라들어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에 맞춰서 하시면 돼. 나올 거 딱 정해져 있다니까. 시험이. 정해졌어요. 근데 왜 표정은 다양한 거야? 왜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이 있고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툭 치면 쏟아지게 생겼어 눈물이. 왜? 작년에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진 게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표정이? 이미 지난 거 어떡할 거야? 일찍 오지 그랬어. 그러니까 학원에. 자, 여기 4, 5, 6번에
물어본 것부터 한번 정리해봐요. 자, 4번 물어본 거 뭐야? 철거. 철거 청구. 5번도 철거 청구. 6번은요? 소멸 반환 청구. 이렇게. 얘들 다 공통의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철거 청구랑 소멸 반환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문제가 나온 거라고. 그럼 확인할 게 뭐예요? 누가 누구 얘기를 확인하셔야 돼?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럼 저 4번 문장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이렇게 물었죠? 그럼 이제 확인할 거. 갑이 현재 소유자인지 을이 현재 침해자인지를 확인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앞에 갑 소유 토지죠? 근데 을이 무단으로 축조해 있지. 여기까지는 갑이 현재 소유자고 을이 현재 침해자예요. 근데 지금 병이 나왔잖아. 그럼 병이 누군지를 정리해야죠.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받았대.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요? 병이지 병. 뭔 또 갑이요. 병이 토지 소유권 이전받았다는데 신기하네.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지 병. 그럼 갑은 현재 소유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않아. 이렇게 푸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 읽으신 분 있지? 에? 그냥 쭉 읽으신 분. 틀렸지? 봐. 쭉 읽으면 틀린다니까. 솔직히 합격해. 자기를 속이면 안 돼. 틀려놓고 눈만 피해. 왜 날 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문에다가 아는 내용을 정확히 적용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셔. 중개사 수험생분들이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용만 알려고 해. 그래서 알아. 근데 시험에다는 정확히 적용을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거를 적용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적용하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알아요. 지식을 습득해서 안다고. 그러면 아는 내용을 물권적 청구권을 물어보는 질문에다가 적용해서 답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적용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거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거야. 현재 소유자가 아닌지 어디 보고 알아요? 어디 보고 아냐고. 아니 병이 토지 소유권 이전받았다는 거 보고 알잖아요.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이지. 그럼 갑은 종전 소유자 아니야. 그럼 갑은 철거 청구? 못해. 못한다. 왜 일주일만 지나면 표정이 원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철거 청구 물었어요. 갑은 병에 대하여 철거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그럼 앞에 갔더니 갑소유야. 그럼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설치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갑이 을한테 철거를 청구할 일인데 병이 이제 병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병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례는 갑과 을로 출발했을 때 병이 나오면 병이 누군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여기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잖아. 그럼 원래 을이 침해자였죠. 근데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지. 그럼 현재 침해자는 누구요? 병이지 병. 그럼 갑은 병에 대하여 철거 청구해야 된다. 맞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자, 4번은 갑과 을 사이에 침해가 일어났다가 소유자가 바뀐 사례죠. 5번은요. 침해자가 바뀐 사례지.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오든 뭐만 적용하면 돼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만 적용하시면 똑같이 처리되는 지문들이잖아요. 자, 6번은 소멸 반환 물었죠. 그럼 갑은 병에게 소멸 반환 청구할 수 있냐를 물었다고. 갑이 병에게 소멸 반환을 물어보면 갑이 현재 소유자인지 병이 현재 침해자인지를 정리하셔야 돼. 그랬더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인도받았대죠. 근데 등기는 갖추지 않고 있었지. 그럼 누구 나온 거예요?
미등기 외수인 나왔지. 에? 그럼 점유할 정당 권리 있어 없어요? 점유할 정당 권리 있어 없어? 그럼 여기까지. 자,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외수하고 인도받았는데 등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지. 을은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 현재 소유자는 갑이야. 근데 을은 침해자야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요? 매수했잖아. 매수했잖아. 미등기 매수는 아니에요. 여기 4번하고 5번에 있는 을은 갑당에다가 무단으로 신축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침해했지. 여기 을은요? 갑하고 매매했잖아. 그래서 점유하잖아. 그럼 을은 점유할 정당 권리 있잖아요. 그럼 침해자가 아니지. 그리고는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했죠. 그럼 병은 침해자야 아니요? 어디 보고 알아요? 전매했잖아. 병 을로부터 전매했잖아. 그럼 병도 점유할 정당 권리가 있다고. 그럼 갑은 병한테 소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왜 없어요? 침해자가 아니니까. 그럼 이 세 가지 문장 다 똑같은 공식 적용하시면 돼. 뭐 적용하면 돼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거 적용하면 다 처리되는 문장들 아니에요? 에? 근데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을 때 물권적 정호권을 물어보는지도 몰라. 물권적 정호권 물어보는지는 아는데 현재 물권자, 현재 침해자 적용하는 것도 몰라. 이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그게 실력의 차이예요. 이 정도는 하겠어요? 수석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앞으로 1년 공부하면 이 정도는 풀겠냐고.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이 문장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아예 지금 동그라미 쳐진 대로 그냥 외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이 길면 어디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뒤에 뭘 물었는지 철거 청구 물었네? 물권적 청구권. 여기도 철거 청구, 물권적 청구권. 소멸 반환, 물권적 청구구나. 그럼 확인할 건 주어가 현재 소유자인지 상대방이 현재 침해자인지 확인하시면 돼. 그럼 4번은 갑이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받았으니까 없다 이렇게. 5번은 갑이 현재 소유자고 병이 현재 침해자잖아. 을이 침해한 걸 병이 매수했으니까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해야 되는구나. 맞고. 6번은 갑이 병에게 소멸반환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등기 매수인 나왔잖아. 그럼 점유할 정당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소멸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답하시면 돼. 표정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야? 왜? 저기 강남까지 소문났던데 종로 수험생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원상 회복이 돼가지고 표정이 딱 굳어있대. 왜 그러는데 왜? 뭐 얘기를 해요. 불만 있으면. 이게 농합 심하? 그냥 우리 눈으로만 할까 이렇게 눈으로만? 아니면 줄만 긋고 눈으로만? 처음에는 어디다가 표시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시는 거야.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해줘. 그거 따라서 외우시라는 거야. 동그라미 치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 야, 7번. 겁나 길어. 그럼 물어본 게 뭔지부터 보시라고. 물어본 게 뭐예요?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하느냐를 물었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병을 물었으니까 갑과 을 관계가 정리가 돼야 병에 대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거 어디요? 위조지. 갑 소유죠. 근데 을이 위조했지. 돌아가라 그랬지.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그럼 병은 취득해 못해. 절대 못하지. 싹 다 무효 이렇게 하면 돼. 아유,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으실 필요가 없지. 그건 아시겠어요? 물어본 거 먼저 했잖아. 병이 소유권 취득하냐고. 그래서 갑과 을 관계 봤더니 을이 위조했대잖아. 그럼 뒤는 싹 다 무효 아니요?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럼 병은 절대 취득 못하지. 바로 되잖아. 뭐가 나? 앞에서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씩 뜯어 읽는 초등학생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게 나아요? 물어본 거 정리하고 앞에서 쟁점 찾아서 정리하는 게 나아. 이게 훨씬 낫잖아요. 나은지는 아세요?
아니 뭐가 나은지는 알아야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나은지는 아셔? 알아야 되는데. 눈 어두우시다며. 눈 어두우시다며. 노안이 와서 겹쳐 보이신다며. 첫 번째 줄 있다가 중간에 두 번째 줄로 내려가신다며. 그리고 셋째 줄 읽을 때 앞에 내용 잊어버리신다며. 읽고 또 읽으신다며.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줄 읽을 때 첫 번째 줄 내용 잊어버리신다며. 그리고 끝에 보고 이걸 물어본 거야? 하고 다시 가신다며 앞으로. 그래서 3번씩 읽은다며. 그래서 맨날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다며. 아니 간이 안 좋으면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된다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야 8번 물어본 게 뭐예요? 등기 요하지 않는.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5개 중에 4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나왔고 하나는 등기 요하지 않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4개는 법률행위가 나왔을 거고 하나는 법률 규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걸 자기가 정확히 외운 게 있으면 그거 하나 답 쓰면 되고 그게 없을 때에는 법률행위를 찾아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어디다 표시? 매매지. 매매. 2번은요? 증여지. 3번은요? 지상권 몰라. 아직 안 배워서. 계약이지 계약. 계약. 그렇게. 그러니까 아는 단어만 찾는 거예요. 아는 단어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상권 안 배웠단 말이야 아직. 1월 달에 배워.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뭔지 솔직히 몰라도 계약이잖아. 계약이 뭔데요? 법률행위지. 법률행위. 그러니까 기준이 법률행위냐 아니냐 이걸 기준 하신 거야. 자, 4번은요. 협의지 협의. 잘 찾네. 아 짧은 건 잘 찾으시는구나. 아, 길어가지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지. 응? 그럼 다 법률행위네. 그럼 5번에 뭐가 있든 그냥 무조건 답 쓰시면 되고. 자, 5번은요. 경매지 경매. 법원 경매. 그래서 5번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사유고 나머지는 다 법률행위라 등기해야지. 이렇게 푸셔야 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잖아. 그럼 이 정도 시험에서 맞추면 60점대 이상은 맞아요. 의외로 이런 것도 많이 틀려요. 수험생이 절반 이상이 틀려. 아무 표시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다 좋은데 이게 귀찮다니까. 이거 지우는 거. 자, 9번. 물어본 것부터 찾아봐요. 물어본 것부터 찾아봐.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마. 옆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답했다가 틀리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의식하지 마. 그리고 앞 사람이 대답한다고 뒤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대답하지 말라고. 너가 맨날 대답하니까 자기가 집중이 안 된대. 그럼 자리를 옮기세요, 그분들은. 왜 선생님이 대답하라고 얘기하는데 대답 못하게 옆구리를 찔러?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있어, 꼭 학원에. 지금은 초반이니까 좀 적은데 나중에 막 3월달, 5월달 가면 막 사람들이 예민해져가지고 사람 꽉 차들으니까 이제 답답하고 하니까 자기가 집중 안 해놓고 앞 사람 보고 대답하지 말라는 거야. 왜 선생님한테 그렇게 크게 대답하니? 자기 헷갈리게. 대답하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대답해. 틀려. 괜찮아.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다 맞은 것 같아? 다 틀렸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괜찮아. 표현해서 틀리고 고치시는 게 낫지 아는 척하고 있다가 그날 틀리는 게 제일 나빠. 고개 막고 딱 있다가 입 한 번도 안 열어. 그날 가서 틀리고 와. 배신자야, 배신자. 평소에 뱉어내라고. 졸지 말고. 온풍기 따쯤 그만해. 더워서 졸릴 때 아니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꽉 차가지고 졸린 거예요.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출을. 그래야 산소를 흡입하지. 등기하여야를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거 어디요? 매수인이지. 여기서 있잖아. 끝. 매수인이네. 등기하여야 맞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매수인이니까 소송에서 판결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이행 판결일 뿐이고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인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예외 없다고. 예외 없다고. 다음 10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네. 이 말소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랬잖아요. 미음 몰라요? 말소등기는 물권적 청구다고. 미음 치읓 틀렸잖아. 그럼 앞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앞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앞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지금 말소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앞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딱 하나. 취소지. 취소.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효력 없다고. 그럼 등기는 무효다고. 그럼 말소등기 없이도 소유권 복귀한다고. 그때 행사하는 말소등기 진정매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미음 물 미음칫. 네, 틀렸습니다. 틀렸다. 1년 내내 하다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라도 하라 그래요. 네. 어차피 해도 안 되면 뭐 앞사람 어깨라도 제껴야 될 거 아니요. 시험장 갔으면. 아니 실력이 안 되면 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토비콤이라도 먹어요. 시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붙어야 돼. 합격해야 된다고. 우리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합격 못하면 주변에서 너무 따가운 시선이 많아가지고 1년 내내 학원 다니고 1년 내내 특강 듣고 했대. 떨어졌어. 너 특강 안 듣고 놀러 다녔지? 의심 산다니까. 의심 사. 맨날 술 먹고 놀았다. 근데 눈 좋아가지고 대각선 봤더니 다 답이 보여. 그래서 합격했다. 그럼 머리가 좋다 그래요 이제.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머리가 좋구나 이런다고. 시험은 결과예요. 결과. 지식이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60점 맞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라도 하라고. 모양 갖추고 이해하고 할 필요 없어요. 체계 안 잡아도 돼야. 체계적인 문제 안 나와 민법에. 그냥 단순해. 물어본 게 뭐예요? 말소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어본 거야.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데 미음인데 앞에 주저리 안 읽으셔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하면 답 나오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꼼꼼히 읽어봐야지. 저 날라리 선생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있다니까. 1월 달에 바로 옆반으로 옮기세요. 그분들을. 저한테 듣는다고 다 합격하신 거 아니야. 자기랑 스타일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은 건너뛰지도 못하고 꼼꼼히 단어 하나 다 뜯어 읽고 이해해야 그래야만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집중력이 생기시는 분들은 절대 제 수업 못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시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수업을 들으시라니까. 그래야 합격하셔. 정답은 없어. 선생 때문에 합격할 수는 있어도요. 선생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맞으면 자기한테 맞는 선생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나아. 그게 스트레스 적게 받는다고.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 대다수가 선택해서 듣는다고 자기랑 안 맞는데 자기도 끊어서 들어요. 그리고는 수강 후기에다가 불만을 얘기를 해요.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고 좀 건너뛰지 않고 세세히 읽으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왜 그 선생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지. 독특한 사람 아니요? 못 느꼈어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으라니까. 그래서 우리 박문각에 선생님이 여러 명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선생 걸 들어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자기랑 맞아야 돼 스타일이.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해야 맞는 것 같으니까 성격을 내가 좀 고쳐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제 수업 들으시고 몰라 난 읽어주지도 않고 젠장할 끝에서부터 뭐라고 하고 막 건너뛰고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스트레스야. 듣지 말란 게 진짜로. 옮기라고. 그래야 합격해. 그래야 합격한다고. 제 합격률 떨어뜨리지 마시라는 뜻이야.
내 합격률 떨어뜨리지 말라고. 안 맞는데 왜 어거지로 하냐고. 얼마든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오만 인상을 쓰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왜 공부를 괴롭게 하냐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지문이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실 게 뭐냐면 출제위원이 10번 문장을 시험에 낼 때요. 문장에 취소, 말소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만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시험을 내려면 완성된 문장을 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을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수험생이 항상 그 완전한 문장을 다 읽고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 물어본 게 정해졌잖아. 야, 취소한 경우에 말소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를 물어본 거 아니냐고. 그럼 나머지 문장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 출제자가 완성형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껴는 말일 뿐이지 답을 찾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문구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성격을 고칠 수 있으면 하고 못 고치겠으면 선생님을 바꾸라고.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합격하신다니까. 아, 이거 다 읽고도요 합격할 사람은 해요. 이거 다 읽고도 합격할 사람 한다고. 누구? 공부체질. 공부체질들 빨리 읽을 줄 있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탁탁탁 정리되는 스타일 있죠? 그분들은 누구 수업을 들으나 무조건 합격해요. 그들은 강의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린 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공부체질들은 어디에서 듣든 다 합격해. 합격한다고. 합격해. 여러분의 대다수는 공부체질이 아니거든요. 듣고 나서 그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잊어버리세요. 들으면서 잊어버리셔. 그리고 책도 수시로 못 찾아요. 책도 못 찾아. 몇 페이지 하면 여러분 중에 1, 20%가 딴 데를 보고 있다고. 학개론이나 안 펴놓으면 다행이요. 고치셔야 돼. 성격 고칠 수 있으면 하고 진짜 자기 성격 못 고치겠으면 과감하게 선택을 바꾸셔야 돼. 그래야 합격하신다니까. 그래야 자기랑 맞아야 돼, 스타일. 글씨를 못 쓰는 선생님들이 초반에 방문각에 오면 막 동영상 막 이렇게 매출 때문에 경쟁 스트레스 받으니까 글씨를 또박또박 이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망했어요. 사람 타고난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거를 남의 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남의 강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몰라요. 아예. 단 한 컷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제 것도 안 봐요. 그냥 여러분만 보는 거야. 그래서 알아들으면 그대로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설명 바꿔요. 바꾼다고. 아예 안 봐. 영향받을까 봐. 일체 안 봐요. 내 것도 안 봐. 그래서 옷을 걸어놔요. 저번 주에 입은 걸 또 입으면 그렇잖아.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저 선생님 옷이 저거밖에 없나 그럴 테니까. 그래서 옷만 걸어놔. 옷만. 딱.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 바꾸면 큰일 나 우리 집은. 순서대로. 아 저거 저번 주에 입었지?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한다고. 그냥 안 봐. 안 본다고. 글씨 신경 쓰면 안 돼.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태어난 게 그런데. 손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럼 말하는데 장애를 받거든. 그러니까 사람 보고 강의를 해야지 칠판 보고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본인이 변하셔야 돼. 본인이. 객관식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읽는 게 아니라 각 문장에서 요구하는 쟁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좀만 훈련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안 해와도 돼. 됐시. 자, 176페이지. 책을 한 번에 찾아줬으면 좋겠다. 176페이지 왼쪽이 왼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나와요. 미등기 매수인은 매년 나와요. 시험에. 매년. 어디 한번 감각 있다 한번 해보게. 그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둘이 매매 계약해요. 근데 을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됐어. 그럼 사건이 두 개 나와. 이 상태에서 갑이 또 팔 수 있죠. 아직 갑 앞으로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뭐라 그래 이걸? 이중매매지. 갑이 또 팔면 이중매매요. 그래서 이중매매 사례가 앞에 사회질서 위반 부분에서 매년 나와요 시험에. 을이 또 팔아. 그럼 뭐요? 을이 또 팔면 미등기 전매지. 등기 안 하고 또 팔어. 미등기 전매. 그래서 물권법 총칙 부분에서 미등기 전매가 매년 나오는 게 시험에. 그래서 미등기 매수는 항상 나와.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이야. 그럼 시험에 나오는 패턴 딱 정해졌다니까. 둘이 매매를 유효하게 했죠. 계약을 유효하게 했어. 그럼 아직 등기 안 한 게 나오겠죠. 계약 유효하게 했다. 등기도 유효하게 했대. 어쩌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라는 게 매매를 유효하게 했어. 그럼 아직 등기 안 한 상태다. 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가 시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전에 본 것처럼 매매 유효하게 했어요. 등기도 유효하게 했대. 그럼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겠지. 그렇지 않을까? 계약도 유효하게 하고 등기도 유효하게 이전이 됐어. 그럼 거기서 끝나면 시험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하고 등기가 된 사건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조건 성취되면, 즉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정해진 거야. 앞에 이 내용이 나오면 뒤에 뭐가 바른 뜻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사건들은 정해진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판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막연하고 막막한 그런 과목이 아니다니까. 다른 과목들은 법 개정되면 새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민법은 외울 게 거의 없어요. 외울 게 없어. 그냥 정해진 사건들이야. 정해진 사건. 그래서 이 미등기 매수인이 물권법 총칙 부분에 나오면 이 사례 나오는 거야. 갑소유인데 매매하고 돈도 다 줘요. 점유도 이전을 받아. 근데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게 이제. 자, 첫째,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아직 못했어. 등기하지 않는 한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니다. 이게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예요. 자, 점유해 안 해요? 점유하지. 그럼 점유 사용권 있어 없어요? 있지. 점유할 정당 권리가 있다고. 그럼 현재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죠. 그래도 갑이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을이 병한테 매매나 임대하죠. 그렇다고 해서 갑이 병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게 미등기 매수인 사례에 항상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제목 176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6번 제목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자 양가로 1번 소유권 미취득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위에 동그라미 친 것 중에 뭐 적용해? 아니 지금 6번 제목에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 그리고 양가로 1번에 소유권 미취득 뭐 적용하냐고 위에 동그라미 친 거. 미등기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 거지. 그럼 오른쪽 양가로 2번 점유사용권 취득. 그럼 앞에 미등기 매수인 두 단어 동그라미 쳤었죠? 그럼 점유사용권 취득하죠? 그럼 뭐 적용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네.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할 때는 쟁점을 정리해서 그걸 적용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쭉 읽고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사안이 미등기 매수인 사례야. 그리고 양가로 1번 제목이 소유권 취득하냐였어. 소유권 취득 못했다고. 왜? 미등기라. 그 다음 양가로 2번이 점유 사용권 취득 이거 물었잖아. 예? 그럼 점유 사용권 취득 해 못해? 하자니. 왜? 매수인이니까. 그러니까 점유할 정당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 쟁점이 딱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적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적용해서. 근거를 적용하셔야 돼. 항상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쟁점은 정해졌으니까.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라. 아직 소유권 취득은 못한 상태다. 근데 매수인이니까 점유사용권은 취득했다. 이렇게 딱딱. 자, 다음. 여기. 자, 이제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 협력해달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야, 이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럼 10년 내 행사해야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어. 이때 이제 소송된 게 이거예요. 자, 소멸시효는 10년 이상 권리 행사를 일체 안 하면 그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라고. 그럼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된 이유가 뭐냐면 이들 간에 등기만 안 했지 점유 이전이 됐어요. 그럼 을은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부동산을 점유 사용을 계속 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자가 점유 사용은 계속 했지만 등기해달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는 안 한 거야. 10년 넘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시효로 소멸한 것이냐가 다퉈진 거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 이야기가 이 소멸시효 제도라는 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등기 청구권 행사는 안 했어도 매수인이 소유자인 양 소유자인 것처럼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지만 점유한 것이고 권리 행사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점유한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이 사안이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 사용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소송된 게, 그럼 처음 이게 이제 소송됐을 때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을이 병한테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등기 이전은 안 됐지만 병한테 이제 점유는 이전을 해줬다고. 그럼 이제 점유는 병이 하고 을은 병한테 점유 이전해줬으니까 점유를 상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 판례가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병한테 매매하고 점유를 이전해줬으니까 을이 이제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이날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냐가 또 다퉈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아니다.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권리 행사고 매매, 처분한 것 또한 권리 행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더더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예요. 그럼 기준은 딱 하나요. 기준이 뭐예요? 점유했냐는 거야. 점유했었는가. 만약에 갑소유열 점유도 갑이에요. 근데 을이 매매했어요. 등기 안 됐고.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있었잖아요. 10년간 행사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럼 을은 한 게 뭐예요? 을 한 게 뭐야? 을이 한 게 뭐 있냐고. 어디가 점유를 해? 갑이 소유자고 갑이 점유하고 있었다니까. 을은 매매하고 등기 안 됐고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 10년 이상 안 했다고. 그럼 을은 한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때는 시효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근데 여기는 뭐 했어요? 점유했잖아. 등기만 안 했지 점유 이전까지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이전이 돼가지고 권리 행사한 걸로 간주가 되면 소멸시효에 아예 걸리지 않게 한 거라고. 다르잖아요, 둘이. 그럼 해볼게. 1, 2.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시험이 많이 나오겠어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시험이 많이 나오겠어? 이게 99% 나와요. 얘는 나오는 일 거의 없어요. 나오는 일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걔들이 생각할 때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채권이다는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내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그거를 시험에서 묻질 않는다고. 단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거 물어보는 게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물어볼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내용 하나를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시험에 나오죠. 그럼 뭐 찾아야 돼? 점유 이전 받았는가, 점유했었는가를 찾으시는 거야.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나오고 점유 이전 받았단 말이 써 있죠. 에?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소멸시에 걸릴 일 없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사건이다. 그 사건. 등기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든 하나로 압축해서 쟁점이 딱 정리가 돼야지 쭉쭉 읽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는 엥 이래버려요. 읽고 하면 나중에는 엥 이렇게 된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야, 정리. 거기 양가로 3번에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거기 동그라미 2, 3번 같이 묶어서 거기다 옆에 치고 한 단어 딱 써요. 뭐? 점유. 크게 써. 크게. 점. 연습하는 거예요. 쓰는 연습.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거기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3번은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럼 3번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처분이지.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느냐를 물어보면 권리행사하고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했죠. 그게 권리행사를 한 거야. 3번은요. 처분했지. 그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 나오고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나오면 뭐 찾아요? 점유했었는지 찾으시는 거야. 점유했었는지. 점유했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됐고. 자, 이제 117페이지. 파란색 7번. 중간 생략 등기. 첫날 했죠? 오래된 기억이지만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중간 생략 등기 딱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효지. 단속 규정. 저희가 앞에 총칙할 때 했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라고. 처벌은 받되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중간 생략 등기에 오면 그 양가로 1번의 단속 규정 이거는 앞에 민법 총칙에서 물어보는 쟁점이고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여기 물권법 총칙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때에는 두 가지 사건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병하고 또 순차로 매매하고 등기는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됐다고.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그럼 절차 위반해가지고 등기된 거니까 얘들 조세포탈했다고. 그래도 처벌을 하되 이 등기 유효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매매가 유효고 이 매매가 유효하면 어차피 순차적으로 등기해도 병이 현재 소유자, 을 생략하고 직접 등기했어도 병이 현재 소유자인 건 마찬가지니까 그걸 이제 우리 판례가 표현할 때 실체관계와 부합한다 그래.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하고. 그럼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게 나오죠. 그럼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하고. 이때 갑을병 전원 합의하에 등기했어야만 유효냐,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됐으면 유효냐가 문제된 거예요. 그럼 이미 등기가 됐다면 전원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등기된 이상 말소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돼야 될 등기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제목 이미 격려된 등기 이렇게 또 한번 치고 동그라미 1번 유효. 그럼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딱 한 지문 나와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됐다. 3자간, 즉 전원 합의가 있어야 유효냐, 합의가 없어도 유효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미 등기가 됐죠. 그럼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따질 필요 없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이게 한 사건. 또 한 사건이 순차 미등기 전매가 됐는데 을병 누구 앞으로도 아직 등기가 안 된 사건.
구별되셔? 둘 다 미등기 전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등기가 병 앞으로 된 사건이고 이 사례는 아직 외도인 갑 앞으로 명의가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쟁점은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병이 등기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배운 기준으로 상식선에서 하시는 거야. 자, 병 누구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병은 갑한테 해야 돼? 을한테 해야 돼? 자, 병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 병 왜요? 왜 을한테 해야 돼? 을하고 매매했으니까 그게 채권이야. 채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요? 갑. 지금 현재 물권자는 갑이에요. 갑은 누구 채무자요? 을. 왜?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그게 채권관계야. 을은 누구 채무자요? 병. 병은 누구 채권자요? 을. 그게 계약관계다니까. 채권 채무관계는 당사자 간에만 주장하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다 했다고. 그럼 병은 누구한테 하라 그래? 을한테 등기 전해달라 그래야지. 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지.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 앞으로 등기하고 순차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든 이유야. 순차로 하라고. 근데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안 하죠. 을 앞으로 해와야 병 앞으로 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등기 청구를 안 하잖아. 그러면 병 자신의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행사를 안 해. 그래서 병이 권리 행사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러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그걸 대위다 그래. 대위. 대위가 뭔 뜻이요? 지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위 행사.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해 주라는 거예요? 병 앞으로야? 그게 대위야?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 병이 갑한테 그래. 을하고 매매하셨죠? 을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병이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로부터 병이 이전해 가는 거야. 그걸 순차 대위해서 한다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병이 대위해서 하질 않고 갑한테 직접 해달라고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직접 청구권의 의미다고.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야 번거롭게 하지 말고 직접 해줘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고. 야, 병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자, 병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시라니까. 병 갑한테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갑병은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갑하고 병이 무슨 관계요? 아무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야. 단순히 외울 게 없다는 게 병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권리 없어요. 왜 없어요? 아무 관계 없거든. 아무 관계 없거든. 아무. 그럼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을병 전원이 야 우리 직접 하자. 직접 해주자. 중간 생략 등기 해주자라고 전원 합의가 됐어야만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원 합의가 돼야만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매일 물어봐. 미등기 전매했다.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럼 뭐 찾아요? 전원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전원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써있지. 그게 무슨 고민할 일이요? 당연히 써있지. 전원 합의가 있어. 그럼 직접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원이 합의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라 이거 법에 위반된 합의란 거죠.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금지 규정을 뒀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판례 그거 단속 규정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전원이 합의했어도 이 합의는 유효한 거예요. 법에 위반된 합의지만 단속 규정이라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거야. 직접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 없으면요. 직접 못 하는 거야. 그때는
대회에서만 해야 돼. 합의했으면요. 직접 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다요. 다시. 그럼 어디? 딱 하나만 하고 쉬게. 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오라 그래가지고 삐져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나는 내일도 강의하러 가, 크리스마스 날도. 어? 학원에서 해달랴. 난 내일 아침에도 강의하러 간다고. 여기도 하나? 미쳤어. 경쟁도 좋지만 앵강이들 해야지. 앵강이 해야지. 우린 사람 아니요? 우린 가족 없어? 징그라 진짜 인간. 그 메가 땡땡이나 애땡땡 그 왼수들 때문에 이렇게 댕겨. 옛날에는 박무각은 인간미 있었어. 그래도 쉬는 날 쉬고 그랬다고.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파이어야 진짜. 오 파이어야 진짜. 뭐 어떻게 해. TV 광고할 돈 없으면 몸으로 떼야지. 걔들은 연예인이라도 써가지고 선생이 쉬더라도 걔들이 TV에서 광고라도 해주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니까 25일도 하고 31일도 하고 해야지 뭐. 우리 가반태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이거를 을이 병한테 양도를 해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를 해. 그리고 이 양도한 사실을 갑한테 통지를 했어. 그럼 우리 그러는 거예요. 갑한테. 야, 내가 너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 내 병한테 돈 받고 팔았다? 라고 알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이 등기를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병한테 직접 해줘?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가 대법원까지 갔던 거야. 자,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오든 기준은 똑같아. 미등기 전매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럼 기준이 딱 하나거든. 전원 합의가 됐었어야 돼. 그럼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했죠. 합의됐어 안 됐어요? 안 됐잖아. 합의된 게 없잖아. 그럼 직접 청구? 없다라고 한 거예요. 최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사건. 그러니까 중간신약 등기 문제는 첫째 구별하실 게 이미 등기가 된 사건과 아직 등기가 안 된 사건. 질문 내용이 달라요. 이미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봐. 그럼 이미 등기가 됐으면 등기는 유효. 이 끝이고. 아직 등기 안 된 거 나오죠. 그럼 질문은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야. 그럼 뭐로 판단해? 전원 합의가 됐냐 안 됐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합의가 됐으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됐으면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 대위 행사만 해야 돼요. 자, 표시하시기. 양가로 3번. 문제 제목.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제목에다 그만 쉬고. 동그라미 1번. 야, 중요한 거 찾아봐요. 전원 합의. 그러니까 중간 생략 청구하려면 반드시 전원 합의가 있어요. 전원 합의가. 1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합의 없는 한 대위행사뿐이다. 그 다음 4번. 자, 첫 번째 줄 가운데 등기청구권 양도. 바로 밑에 동의 않고 있다. 등기청구권 양도했는데 최초 매도인이 동의를 안 하고 있죠? 그럼 끝에 직접 청구 없다. 왜 없어요? 전원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게 기준. 그러니까 앞으로 훈련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시험에 나오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 사안이 나오면 기준이 뭐다?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을 하나씩만 외우는 거예요. 하나씩만.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안에다가 적용하는 훈련만 하시면 돼.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총칙 하시게.